약이 약을 부르는 처방 연쇄에 대해서 알아보자. 죽음에 이르는 처방 연쇄 내 처방전이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건강 레시피입니다. 처방 연쇄 말 그대로 처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처음엔 관절염 약으로 시작이 되지만 어느새 5, 6개의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건데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정말 생사를 오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절염 약으로 시작했는데 혈압이 평소보다 올라가서 병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더해서 먹게 되고요. 또 언제부터인가 몸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종 관련해서 다른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고 이렇게 약이 약을 부르게 되는 처방 연쇄는 순식간에 약이 5개, 6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약이 약을 부르면서 약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부작용 또한 계속 불러요. 이게 안 생기실 것 같지만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좋은 약인데 연쇄적인 처방의 처방으로 결과적으로 무서운 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방 연쇄 염려가 있는 흔하게 사용되는 3가지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통제로 흔하게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보통 의사들은 이 약을 NSAI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약들이 전부 건강한 분은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조세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되는 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이 혈압을 또 잘 올려요. 그러다 보니 관절염으로 얼하는 병원에서 NSAID를 처방받아서 먹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이상하다. 내 평소 혈압이랑 다르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러면서 또 다른 병원을 갑니다. 그렇게 다른 B라는 병원을 가서 내가 요즘 혈압이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된다고 하고 진료를 하면 의사는 뭐 혈압약을 처방하게 돼요. 그런데 또 여기 연쇄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 대중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차 단제 CCB가 있어요. 그 약이 많이 쓰이는데 그 약이 처방받으면 드물지만 몸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발목 이런데 많이 붓거든요. 그러면 또 부종이 없던 게 생겼네. 그러면서 또 다른 병원을 가게 됩니다. 내가 요즘 몸이 자꾸 붓는다. 그러니까 의사가 또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뇨제를 처방하는데요. 뭐 나이 드셨고 심박 기능이 좀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뭐 짜게 드셨나 보죠. 이러면서 이제 소변으로 물을 빼는 이뇨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뇨제 THIAZID 사야자이드라 약인데요. 이게 일부 요산을 좀 높여서 통풍이 또 잘 생겨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진짜 또 통풍이 생긴 겁니다. 발이 퉁퉁 붓고 아파요. 거동도 너무 불편해지고 이런. 근데 환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약에 의한 건지인지 내가 요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구나 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통풍은 또 이분이 평소에 맥주 같은 거 드시고 고기 좋아하시면 나도 이제 진짜 몸이 안 좋아지나 보다. 그래 내 나이도 있고 그래서 통풍이 오나 보다 하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통풍 조절 약을 또 먹게 돼요. 이걸 먹으니까 간 수치가 나빠지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간 수치가 막 2~3배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간보제 먹어야 되죠. 우르사 같은 거. 그렇게 이 관절염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약이 5개, 6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처방 연쇄입니다. 부작용이 부작용을 계속 불러요. 근데 이게 안 생길 것 같지만 주변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누군가 혈압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약을 좀 짚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환자라면 혈압이 올라간 단계에서 내가 최근에 NSAID가 추가됐어요 라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의사 입장에서는 혈압 상승 환자에게 혹시 최근에 추가된 약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약이 약을 부르는 처방이 되어버리면은 환자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약이 뭔가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받은 처방전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외로 처방 연세를 잘 일으키는 약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약인데 무서운 약인 거죠. 이와 관련하여 용어가 따로 있어요.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Potential Impro Medication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이라 하고요. PIM이라고 하거든요. 노인 부적절 약물이 실제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노쇠하시고 나이가 많고 이런 환자에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약물 NSAID NSAID 진통제의 NSAID NSAID입니다. 2번 약물 위궤양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PPI라고 제산제 같은 거예요. 처방받을 때 약국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심지어 복용하는 진료과 병원마다 PPI 다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감기약 줄 때도 속 쓰릴까봐 속 보호제 주고, 관절통 약 당연히 속 보호제 처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걸 우리가 보고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3번 약물 정신건강의학과 약 중에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이 있어요. 보통 항불안제라고 불안감을 낮춰주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수면제로 많이 쓰이는 약인데요. 알프라졸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티반으로 알고 계신 노라제판, 그 다음에 졸피뎀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약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 NSAID NSAID부터 알아보면요. 콩팥 기능을 좀 나쁘게 하고, 몸이 좀 붓기도 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 기능도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출혈이 또 잘생깁니다. 사실 아플 때 뭐 1, 2주 사용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 복용이 2개월, 3개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절통을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치료, 재활치료, 시술 같은 걸 병행해서 좋아지면 끊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위가 위산억제제 PPI인데 요게 또 찾아보니까 8주 이상 장기 복용하면 CDPC라는 균 감염 때문에 설사가 잘 생기고 어르신들 그 다음에 꼴 감소증 생겨요. 낙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 PPI 위산억제제 사용은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위궤양 있고 속이 많이 쓰리고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위 약물 벤조디아제핀 있대요. 마약 중독에 처음 접하게 되는 약이 의료용 마약이 많다고 해요. 특히 벤조디아제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진짜 마약에 중독되는 환자들이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벤조디아제핀은 병의원에서 너무나 쉽게 처방을 해줍니다. 잘 못 잡니다. 혹은 뭐 살 빼고 싶습니다. 처방해주세요. 그러면서 너무 쉽다는 거죠. 이 벤조디아제핀이 보통 장기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인지 기능 떨어지고 몽롱하고 어지럽고 그러면 낙상이 쉽고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약간 젊은 분들은 일상생활이 안 돼요. 몽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벤조디아제핀이 또 문제인 게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은 유발하는 거고 중독이 잘 된다는 거군요. 이 약을 먹고 잠을 자던 사람이 나중엔 이 약이 없으면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벤조디아제핀이 잡히 진짜 무서운 게 보통은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어요. 이거 왜 드시는지는 본인도 잘 모르는데 아주 옛날에 그냥 잠잘 자는 약으로 인식하고 하루에 뭐 2번이나 저녁에 1번 먹는 걸로 굉장히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한 번 시작했다 못 끊어요. 이 약이 없으면 못 주무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불안감이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수면이 안 되긴 해요. 그런 위기 상황을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일단 약을 단기로 짧게 쓰고 위기를 넘기고 나서는 약을 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엔세이드 MSAID는 어르신들 심장 기능 떨어진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 심장 내과 전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한 달에 한두 명은 엔세이드로 심부전이 악화돼서 병원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흔하지만 또 아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는 거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들은 생각보다 필요한 게 아니면은 약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센 만큼 뭔가 부작용이 있다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특히 장복하는 약이 있다면 내가 이거 왜 먹고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돼요. 앞으로 새롭게 추가로 처방받을 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현재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내 처방약에 중복이 있는지 확인하고 걸러내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세요.